유도보기를 껴서 젖을 물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엄마 유도 문제가 아니었고요. 입을 크게 안 벌려서 유도를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엄마가 튼튼히 입에다가 유도를 넣어주질 못했었네요. 항상 획일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아기가 수유량이 증량되면서 나도 수유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수연처럼 성장 속도가 빨리 가면 아기가 점점 무게가 커질수록 양도 점차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의 숙제는 뭐예요? 모유 수유를 꼭 직접 수유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엄마 유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도보기를 꼭 해야지 젖을 빨았어요. 이거는 유도 길이가 조금 짧긴 해요. 유도 길이가 짧은 살짝 편평에 가까운 유도이나 그 대신에 유도보다 유륜이 아주 부드러운 유도 끝에서 유륜 끝까지 그 부분은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유도보기 없이도 이렇게 젖 물리는 것만 배우면 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런데 배워서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수연이가 혀가 두껍고 약간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크게 입을 벌리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하면 얼른 할 때에 내가 유도를 얼른 넣어주면 되는데 그 순간적인 찰나가 우리 수연이는 더 짧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확 다물어버려요. 그러니까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도 공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언제 들어가야 돼. 유도보기 넣어주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분유병 꼭지 넣을 때도 항상 말려 들어가 버리고 항상 얕게 들어가서 유도보기도 얕게 들어가서 혀찬 소리가 나고 유도보기 들어갔었어도 빼고 보니까 유도 끝이 찝혀 있는 거라 유도보기 안에서 그거는 입을 크게 안 벌려서 그래요. 이렇게 크게 안 벌리는 얘기예요. 일단 그 문제 때문에 직접 수유가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아까 또 해보니까 할만 하시겠죠? 저렇게 막 물어주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빨기 시작하면 좀 나중에는 입 벌리는 게 어땠어요? 편안해지고 좀 더 잘 벌리고 있었어요. 그죠. 보였죠? 입 안이. 네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연이도 내가 입을 크게 벌려야 젖을 물 수 있구나.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수유가 그래도 조금 더 쉬워질 것 같고요. 네. 연습에 의해서 반복 되면 이제 나중에는 아주 쉬워져요. 모유 수유는 직접 수유는 처음만 어려워요. 이제 직접 수유는 성공했다 쳐. 자, 첫 번째 우리 수연이가 얼마 먹어야 되죠? 120 정도. 그러면 나는 120 나와요? 아직 안 나와요. 얼마 나올까요? 대충 40에서 60. 아까처럼 먹으면 30 정도 나와요. 잘 나올 때는 새벽에 많이 차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한 40, 50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수연이가 현재 몸무게가 5.9kg인데 한 번 먹을 때 우리 수연이가 얼마를 먹어야 포만감 들지? 요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얼마라고요? 120이요. 그럼 120에서 끝나? 언제 140 먹여요? 언제 160 먹이지? 언제는 180 먹이는 거야? 우리 수연이의 수유 요구량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120 먹이는 걸 설명을 드리면 계속 그것만 매다 꽂히는 거에 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기가 점점 무게가 커질수록 양도 점차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5.9kg, 5kg대인데 6kg대, 7kg대, 8kg대 수연처럼 성장 속도가 빨리 가면 50일도 채 안 돼서 2kg 늘렸는데 100일까지 남아있는 50일 동안 또 2kg 늘면 100일 안에도 4kg 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100일 때까지가 제일 빨리 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몸무게가 크면 우리 수연이가 100일 때 체중 얼마? 현재의 성장 속도로만 봤을 때도 8kg, 9kg? 100일 때 8kg? 태어날 때 4kg 태어났는데 네 겁나 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체중이 빨리 늘고 있는 우리 수연이가 몸이 커져가면서 먹는 양이 또 그만큼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120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몸무게를 애가 빨리 느니까 몸무게를 자주 체크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요? 하루에 몸무게 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렇죠. 3, 4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오줌이 차 있고 어떤 데는 기저귀 갈아버렸고 어떤 데는 밥을 먹었고 지금 어떤 데는 배가 고픈 상태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몸무게를 자주 다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하루 총량 850 먹인다고 했는데 그만큼 먹인 거가 하루에 40g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내일도 40g, 모레도 40g, 3일 지나야 120g 체중이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네. 매일 재는 거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수연이처럼 잘 늘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뭐 매일매일 잴 필요도 더 없고 어쨌거나 잘 클 애기인 거예요. 잘 커왔으니까 잘 커요. 네. 그러니까 수유량이 이렇게 계속 증량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수유하는 방법이 어때요? 아기가 수유량이 증량되면서 나도 수유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보충 수유량도 어때요?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의 숙제는 뭐예요? 양을 늘리는 그치. 우리 수연이가 먹는 양이 늘어나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유 요구량이 올라가면 나도 모유 생산량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우리 수연이가 현재 먹을 양 현재 120에서 한 2, 3주 안에 거의 140에서 거의 픽스돼요. 또 한 2주 정도 되면 160까지 또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뒤라도 수연이 먹는 양이 140에서 160 막수로 많이 먹을 때는 어쩌면 18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남다르게 크고 있어서 백고래가 또 빨리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먹일 때에 우리 수연이가 지금 현재는 120 먹으니까 나는 내 유방으로 얼마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짜보니까 여러 번 짜보니까 여러 번 짠 결과가 어떤 땐 어쩌다가 60 근데 거의 평균적으로 40 그러면 나는 얼마 나와요? 60 정도? 4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지. 우리 이제 수연이가 먹으면 좀 더 먹을 수도 있어요. 네네. 다 빼내는 건 아니었으니까 네. 결국은 한 60 정도 먹였다고 치고 지금처럼 분유를 한 60이나 많게는 80까지 보충하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매번 배부르게 하면 그것만 잘 하시면 수연이가 더 이상 많이 울고 보채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직접 수유하는 거를 거기까지 또 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 숙제는 뭐다? 양을 늘리는 거. 네.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신경 쓰셔야 돼요. 네. 특히나 우리 수연이는 수유양 증량이 더 많이 되는 아기라서 그거에 맞추어서 나의 모유양도 더 많이 증량시켜야 돼요. 네. 자, 모유양 증량시키는 방법. 애가 먹고 싶을 때마다 자주 물리는 거? 그러면 자주 나와요? 잘 나와? 수연이가 또 원할까? 그러면 제가 자주 물릴수록 그만큼 모으지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물리게 될 텐데 20만 들어있다면 수연이가 20 들어있는 거 잘 빨까요? 직접 수유를 겨우겨우 성공해서 어렵게 물렸는데 겨우 20밖에 안 나와. 그럼 수연이가 좋아할까요? 좀 모아야지.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은 모아야 되죠. 네. 근데 자체 내에서 생산량을 더 많아지게 하면 2시간 반, 3시간 모아도 더 많이 모아져요. 네. 그럼 더 많이 모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양을 늘리죠? 일단 제가 잘 먹어야 돼요. 맞아요. 어느 만큼 잘 먹어야 될까요? 무지하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굶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끼 식사를 꼭 하시고 가급적이면 식사마다 단백질이 좀 더 풍부하게 고기 같은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수분이 부족하면 자꾸 수분이 땀만 나도 목마른데 모유가 이렇게 많이 나갈 때는 내가 그만큼 수분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수분 섭취도 가급적이면 막 물만 먹지 마시고 단백질 음료 같은 거 좀 많이 드시고 하시면 돼요. 두유라든지 전량 늘리기 그리고 또 잠을 잘 자야 돼요. 아기가 깨어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자나?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아기가 언제 잘 자야 될까요? 아기가 잘 때 나도 잘 수 있으니까. 먹고 나서 자는데. 그래요. 틈틈이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줄어야 되겠죠. 유축 좀 덜 해야 되겠고, 네. 직접 수유가 잘 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죠. 또 젖을 잘 늘리는 모유 촉진차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그래서 전량을 최대한 더 늘려나간다.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아침 절대로 굶으면 안 된다. 자, 3번째, 내 유방으로 들어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다 털어 먹이느냐예요. 그래서 먹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수연이의 모습을 꿀꺽 삼키는 모습도 관찰을 했고 네. 또 간지 빨 때도 관찰을 했고 네. 자 그러면 간지 약하게 빨고 있는데 계속 물려야 돼? 15분? 아니요. 얼른 바꿔야죠. 아까 젖이 잘 나올 때 얼마 나온다 그랬어요? 3, 4분? 30 먹이는데 몇 분 걸려요? 우리 분유 수연이가 기준으로는 3분. 그렇지. 우리 수연이가 5.9kg인데 5.9kg의 흡입력 파워로 3분 정도만 잘 빨고 그 다음은 어때요? 젖이? 비워주죠. 그렇지. 비워져 버리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15분 빨려야 후유를 먹인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있는 만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있는 거는 빨면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유구, 후유구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3분 정도에서 5분, 길어야 7분 빨리고 바꿔주세요. 바꿔서 또 양쪽 유방 30 바꿔 물려야 양쪽 유방 다 털어 먹이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양쪽 유방 먹여야 60 된다. 네. 양쪽 유방 필수. 네. 우리 수연이는 오른쪽만 15분 빨래요. 이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많이 주세요.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오른쪽 왼쪽 합쳐서 많이 먹어라고 해야지 양껏 털어 먹이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분유를 한 60 정도 먹여서 네. 그런데 지금은 오전이니까 조금 더 젖이 많은 시간이고요. 네. 오후 돼 가면은 2시간 넘었는데도 헐렁헐렁 차는 느낌이 없고 그럼 어때요? 진짜 안 채워진 거죠. 느낌상. 그러면은 그땐 분유 보충을 조금 더 하면 되고. 항상 획일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상황이 젖을 차는 양이라든지 채울 수 있는 시간, 수유 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융통성 있게 하시면 돼요. 네. 우리 수연이가 그래서 오른쪽 왼쪽 양쪽 다 먹이고 이랬는데 내가 잘 먹였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분유는 60밖에 안 먹였는데 그래서 내 젖을 60 먹었을까? 어떻게 알지? 얘가 잠을 자면은 잘 먹은 건데 안 더 먹고 잘 잘 달라고 수도 있어요. 하면은 안 먹고도 오줌도 잘 쌀 수 있고 이거 200 먹었는데 200을 오줌 쌌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먹었으면 체중이 늘어요. 몸무게를 재봐가지고 결국은 먹은 아기는 체중이 늘어요. 결국은 모유 더하기, 분유 더하기. 그래서 하루 총량 850 이렇게 되면 그 먹은 양에 의해서 체중이 느는 거니까 그래서 모유 수유는 반드시 체중 느는 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중을 확인해야 된다. 100일 될 때까지는 하루에 30g 정도는 꼭 늘어야 돼요. 30에서 한 35g 정도 하루 평균. 수연이가 늘어야 할 체중. 이번 주에 5.9니까 그 다음 주에 6.15 이렇게 꼭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분유가 더 줘야 되겠구나. 그렇지. 그래서 보충 수유 가감 더 줘야 되나? 덜 줘도 되나? 그래서 우리 수연이가 체중 느는 거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하루당 46g 그러면은 조금 브레이크를 잡아도 돼요. 조금 천천히 올라가도 괜찮다. 그치? 33g 기준 잡았을 때 네. 46g이니까 어때요? 좀 많이 오바됐어요. 그렇죠. 잘 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먹고 싶은데 꼭 브레이크 잡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선택인 건데 달라는 대로 먹이면서 그냥 하루 평균 46g 커도 되고 꼭 그렇게는 크지는 않으니까 먹여도 되고 안 그러면 조금 덜 먹여도 되고 그건 선택이에요. 네네. 트름 시킨다고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얘가 갑자기 막 목을 못 가누는데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풍차 돌리기를 하거든요. 그럼 더 올려야지 목을. 얘도 자기 자세가 엉거주춤하니 불안정하니까 막 자기가 어디다 기댈 데가 없고 수연이 촉에 뭔가가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올리세요. 몸을 더. 모든 아기들은 자기가 자기 의지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고개를 돌리고 싶고 그런데 엉거주춤 되어 있으면은 그럴 때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개를 더 올려서 두들기면서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아직은 그래도 목을 못 가누니까 안정감 있게 목을 딱 지지해서 안아줘야 되죠. 그러다가 또 목 가누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 영상 찍어주신 것 중에서 아이 베개 관련돼가지고 2달 내에는 이게 머리가 아직
뼈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그때는 교정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베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베개가 제가 선물 받은 게 많아서 여러 종류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조금. 우리 수연이 엄마가 우리 수연이한테 맞는 맞춤식으로 베개도 선택해야 돼요. 자, 우리 수연이는 어떤 아기? 잘 먹는 아기. 태어날 때 4kg 태어난 아기. 그러면은 남들 애기는 3kg에 태어나도 한 달을 키워야 4kg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수연이는 어때요? 뱃속에서부터 벌써 한 달을 더 큰 애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크게 태어나면 일단 몸무게가 크면 어깨 넓이가 넓어요. 또 이렇게 46일 만에 거의 6kg 가까이 갔거든요. 네. 그러면 몸이 커질수록 어깨 넓이가 더 이렇게 몸이 커지면서 베개가 조금 더 빨리 필요해요. 이게 베개가 없으면 고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깨가 넓어가지고 여기가 두껍고 여기가 올라가 있는데 고개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이렇게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2.5kg 아기가 4kg 될 때까지도 한 달 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기의 신체 조건에 맞게 이런 베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연이는 조금 더 빨리 베개나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고, 아까 우리 수연이는 앞통수 뒤통수가 길어서 경구기도 높아요 이랬는데, 저렇게 뒤통수가 많이 튀어나온 애기들은 바로 놓으면 뒤통수가 튀어나온 것 때문에 베겨가지고요 똑바로 누워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바로 누워놔도 이렇게 돌아가면 네. 이제 뒤통수에서 이 부분이 눌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렇게 앞통수 뒤통수가 많이 튀어나온 애기들은 가급적이면 왼쪽이나 가급적이면 오른쪽이나 수유를 막 끝냈을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 눕히는 게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완전 모로 측면으로 이렇게 돌아 눕히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측면으로 누워놨는데 베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겠죠. 네. 고개가 떨궈져 가지고 그러니까 고개를 약간 올려주는 게 맞죠. 어깨 높이에다가 약간 베개를 조금 올려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뒤통수가 튀어나와 있으면은 짱구 베개, 뒤통수가 들어가는, 그래야 저 뒤통수를 이쁘게 보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넷 머리를 미는 게 필수인지. 필수인 건 없어요. 틀린 답입니다. 그러면은 네. 아이는 그 머리 미용은 언제부터 자르면 그냥 엄마 아빠가 원하는 시기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자르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밀어야지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잘 나올 것 같은데, 원래가 수치 많은 아기냐 수치 없는 아기냐 요거가 중요한데, 두 분 뭐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 있어요? 집안에? 크게 없어요. 없죠. 그러면 유전적인 거죠, 머리카락은. 그러면 머리카락이 지금 딱 보기에도 우리 수연이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눈이 자꾸 이렇게 머리카락이 찌른다든지 그러면 이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연이가 한 달 반 되었는데 저렇게 베넷 머리가 한 4개월, 길으면 7, 8개월 때 거의 다 빠져요. 베넷 머리가. 그래서 4개월 되면 여기가 거의 다 빠져 있고요. 여기 양옆으로 다, 양옆이 먼저 빠져요. 그래서 정수리 머리는 한 7, 8개월 때까지 요만큼이 남아 있어요. 근데 베넷 머리, 태내에 있던 머리카락은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건강한 모발을 그냥 갖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앉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가 6개월인데 앉지도 못하는 아기를 가서 이발하는 거는 조금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태열이랑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네. 원래는 애기용 바디워시를 사용하다가 그냥 물로만 씻기고 있거든요. 물로만 씻겨도 괜찮다고 해서 아이는. 근데 워시를 꼭 사용해야 되는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그냥 계속 물로만 씻어도 되는지. 지루성 피부염인데 물로만 씻어라, 이건 어디서 온 근거죠? 누구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을까요? 어떤 그냥 엄마들이 얘기했을까요? 애기들이 아무리 애기 피부라도 땀도 많이 나고 피지 분비가 많이 돼요. 특히나 이제 애기들이 막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목 접침 부위라든지 겨드랑이 접침 부위, 또 사타구니 접침 부위들 같은 것들이 계속 깨끗하게 잘 닦아줘야 돼요. 그냥 물로만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냄새 나요. 그래서 워시로 깨끗하게 이렇게 접힌 부분들은 닦아주시고, 네. 얼굴은 그냥 깨끗하게 물로만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워시를 어느 정도까지는 써야 되고, 이런 지루성 피부염이 워시의 잔류, 비누 잔액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고, 아기가 지금 많이 울 때는 이렇게 울면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와서 네. 빨개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래시가 조금 생겨요. 특히 2달 이전에 아기들이 이렇게 얼굴에 뭐가 나고 이러는 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막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막 배앓이도 하고 아직은 소화력이 안 좋은데 많이 먹고 있고 많이 먹으면 많이 소화시켜야 되고 많이 싸야 되고 가스 차고 이런 불편감들을 다 겪고 있어서 이럴 때가 아기가 제일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울 때 막 앙 울면 울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피부에. 막 집에 가보면 애기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 그래서 시원하게 키우라고 막 애기가 거미줄 피부 될 정도로 추워 있는 집도 많은데 그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게 울어서 가장 많은 원인은 애기들이 많이 울어서. 그래서 많이 안 울리고 얼굴에 열이 안 올라가게끔 하면 훨씬 더 괜찮아져요. 네네. 바운서를 선물 받은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몇 개월 정도부터 목을 가누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제품들을 조금 봐야지 되는데 한번 검색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누운 정도가 45도 더 누워야 돼요. 그래서 약간만 세워진 자세가 되면은 목이 꺾여요, 목이. 그래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약간 몸이 안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고개가 숙여질 수도 있고 더 이렇게 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목이 어느 만큼 펴지느냐 이 각도라고 보면 돼요. 누워있는 각도가. 네. 뽀뽀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애기한테. 이렇게 이런 데는 해도 그냥 괜찮은 건지. 네. 그거야 엄마들 선택인데 굳이 언제라기보다도 감염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기들이 스킨십은 반드시 필요해요. 아기들 이렇게 내 품에서 키울 때가 가장 아기가 엄마 품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뽀뽀하고 뭐 스킨십은 다 엄마들 선택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감염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코칭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제가 혼자 하는 거랑 너무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았고 네. 제가 뭐 유튜브든 책이든 뭐 5만 대를 다 읽었어도 이거 이론이랑 실전은 정말 다르다는 걸 네. 전문가의 힘이 크다는 얘기네요. 네. 저는 만약에 직접 모유수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들은 전문가를 꼭 초대해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네. 좋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연이가 깨어있으니까 젖 물리는 걸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잠들어 버리면 안 되는데 잠들었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안 들었어?